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스포에서는 이번 영상이 세일러문임을 암시했었죠. 오늘의 주제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노래를 선정하다 보니 스포가 그렇게 됐군요.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장르 자체입니다. 마법소녀물. 이 장르의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까지 모두가 즐기는 만화 장르였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 여자 아이들이 천사소녀 네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전혀 관심 없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도둑질하는 네티를 응원하고 있었죠.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에 TV가 한 대밖에 없던 시절 여동생이나 누나가 마법소녀물을 보고 있었다면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향도 있었죠. 어쨌든 이 채널의 여성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모아요의 똥꼬쇼, 애니 르네상스 시절에 한 축을 담당했던 장르 기승전모 장르편 제1탄 마법소녀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장르 자체인 만큼 누락되는 작품도 많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법소녀물, 슈퍼히어로 장르의 하위 장르로 여자아이가 마법의 힘으로 활약하는 내용의 애니나 만화 작품을 말합니다. 이 장르의 모티브가 된 작품은 의외로 1964년에 미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제목은 아내는 요술쟁이. 아내의 장모가 마녀라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코믹 드라마입니다. 대충 들어도 병맛이 느껴지는 이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흥행하여 1966년에 일본에도 수출이 되었는데요. 이걸 보고 애니 제작진 측은 강렬한 영감을 얻고 아내는 요술쟁이의 소녀판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세계 최초의 마법소녀물인 요술공주 셀리. 제목만 듣고는 긴가민가 하겠지만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기억 한편의 추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요술공주 셀리는 주인공이 마법나라에서 왔다는 설정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슬랩스틱 코미디의 요소를 조합하여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요술공주 셀리의 후속작격인 거울요정 라라는 일본 기준 최고 시청률 27.8%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하여 마법소녀물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했죠. 요술공주 셀리는 선천적인 마법소녀, 거울요정 라라는 후천적으로 마법 능력을 얻는다는 양대 설정에 원형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작품이 의외로 크게 성공하자 다양한 애니 제작사들이 마법소녀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의 두 작품이 다소 평면적이고 단순한 구성이었던 것에 비해 70년대 마법소녀물은 설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여러가지 참신한 시도를 더했습니다. 인어공주 나나, 신비한 메르모, 마법소녀 꽃분이까지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대 마법소녀물은 큐티아니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는 제로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나마도 한국에 수입된 큐티아니는 리메이크작이라고 하는군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1980년대에 들어서 마법소녀물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흥행의 중심에 있던 것이 1982년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 모모, 한국어로 요술공주 민키입니다. 마법소녀물의 필수 요소인 변신이 최초로 등장한 작품이죠. 참고로 요술공주 민키의 결말은 아주 개판입니다.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술공주 민키 외에도 일본에서는 천사소녀 세로미, 요술가족, 꽃나라 요술봉 등이 흥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바닥이었죠. 방금 언급한 1980년대는 마법소녀물의 최대 전성기이면서 쇠퇴기이기도 합니다. 뭔 개소리야! 비슷한 소재를 반복하여 사용한 탓에 장르 자체의 참신한 매력이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이죠. 주인공들의 목적도 지루하고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한 가지만 꼽자면 인류의 행복? 그래서 제작사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 장르 자체에 대한 고뇌와 실험적인 시도 또한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프닝을 너무나 좋아하는 뾰로롱 꼬마마녀, 몽환적이야. 게임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패러디 작품인 전설의 마법 쿠루쿠루, 용사님 뭐예요? 숨쉬어 라는 명대사가 등장한 작품이기도 하죠. 실수투성이 견습마녀 차차와 뚜뚜와 빙빙의 삼각관계를 그린 학원 러브 코미디였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막장 개그 만화가 된 빨간망토 차차. 차차는 역시 변신 상태가 최고였죠. 이젠 소녀가 아닌 기사가 되기까지 한 마법기사 레이어스. 빨간망토 차차 제작진의 혼을 불어넣은 작화에 일반 마법소녀물과는 다르게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한 리리카 SOS. 참고로 이 작품 역시 요술공주 민키와 비슷하게 결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
빨간망토 차차와 다소 유사한 마녀 수업을 받는 주인공과 친구들의 성장을 다룬 꼬마 마법사 레미. 이 작품은 마법소녀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리즈를 4기까지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무려 포켓몬스터와 동시간에 방영하여 재방송으로 봐야만 했던 마법천사 루비.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같이 보기 민망했던 큐티아니 플래시. 이유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수익면에서 기존의 여아 대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왕구 시장의 기록을 전부 갱신해버린 두 사람은 프리큐어. 분명 제목은 쌍둥이 공주인데 주인공은 빨간 친구 단독인 것 같은 느낌의 신비한 별의 쌍둥이 공주. 압도적인 눈 크기를 보여주는 슈가룸까지. 방금 언급한 두 개의 작품은 투니버스 전성기에 방영이 되어 낯설지만 의외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의 마법소녀물은 일본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크게 성공한 것과는 반대로 1990년대부터의 작품들은 시청률의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의 애니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196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마법소녀물 요술공주 셀리는 한국에서 1975년, 1980년에 방영하여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의 추억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오프닝을 알고 있을까요? 페리카나 치킨 CM송으로 쓰여서 그런가? 요술의 별나라에서 찾아온 귀엽고 깜찍한 우리의 친구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 1983년 요술공주 민키가 KBS에서 방영했었고 이후 한참 후에 1990년대의 마법소녀물이 비디오로 출시되었습니다. 비디오. 이것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디오로 출시된 애니는 TV에서 정식으로 방영하는 것보다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비디오 애니메이션 시장은 람마 2분의 1, 드래곤볼, 피구왕 통키 등과 같은 작품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인지도가 없는 작품이나 장르는 자연스럽게 걸러졌죠. 그렇게 마법소녀물은 한국에서 찬밥 신세인 장르가 되나 싶었는데 KBS에서 비디오판 뾰로롱 꼬마마녀를 1995년에 재더빙을 하여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뾰로롱 꼬마마녀는 평균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하여 한국에서도 마법소녀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장르의 전설이 시작되었죠. 앞서 소개한 내용에서 뭔가 많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던 5개의 작품은 지금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그 5개의 작품 선정은 반은 객관적 기록, 반은 사심입니다. 선정한 5개의 작품 중 첫 번째로 한국에서 방영한 것은 웨딩 피치. 최초의 방영은 투니버스에서 했지만 당시의 투니버스는 개국 초기였던지라 철저하게 묻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MBC에서 1996년에 방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웨딩 피치는 세일러문의 표절작 취급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세일러문보다 먼저 방영을 하였고 가녀린 주인공이 악당을 때려잡고 게다가 주인공보다 빛나는 릴리의 비주얼까지. 한국에서 웨딩 피치는 최고 시청률 32.2%를 기록하여 이미 애니 수준의 시청률을 넘은 작품입니다. 사실 세일러문과 웨딩피치는 마법소녀물에 파워레인저와 같은 전대물이 짬뽕된 특이점이 있었지만 소녀들이 전투를 한다는 점 때문인지 남자아이들의 관심도 조금씩 생기던 시기였죠. 그럼 전투를 하지 않는 마법소녀물은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을까요? 웨딩 피치가 종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KBS에서 전설적인 도둑, 아니 천사소녀 네티가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톤 의상의 스타킹, 포니테일은 90년대 남자아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네티는 그들의 첫사랑이 되어버렸죠. 천사소녀 네티는 억울하게 빼앗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티를 항상 잡으러 오는 안면 인식장애를 가진 셜록스 또한 당시 여자아이들의 첫사랑이 되곤 했죠. 천사소녀 네티의 최고 시청률은 32.9%를 기록했습니다. 천사소녀 네티가 끝나고 얼마 후 KBS에서 전설적인 애니가 다시 한번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달의 요정 세일러문입니다. 세일러문은 일본에서 1992년에 방영을 시작하여 이미 드래곤볼급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심의 문제 때문에 계약을 다 맺어놓고 상당히 늦게 방영되었죠. 게다가 웨딩 피치와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선 일본과는 정반대로 세일러문 짝퉁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법소녀물과 전대물 조합의 원조답게 강력한 전투씬, 영혼을 담은 변신 장면, 개성있는 주인공이 5명이나 된다는 점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러 마스가 제일 세일러문은 최대 시청률 42.6%를 기록했는데 이는 포켓몬스터의 최대 시청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 세일러문은 SF적 요소가 많고 세계관이 매우 어두우며 주인공들이 모두 죽는다는 충격적인 결말까지 기존 마법소녀물의 클리셰를 모두 깨버리는 혁명적 작품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SBS에서 포켓몬스터 같은 시기에 방영한 또 하나의 마법소녀물 카드캐터 체리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의 애니메이션 부문 선정작 중 하나로 관련 상품이 현재까지도 팔린다고 하네요.
작화 퀄리티부터 상당히 우월하며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닌 봉인한다는 개념과 임팩트 있는 스토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37%로 포켓몬스터와 함께 마지막으로 시청률 30%대를 달성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아요의 선정작, 이거 왜 안 나오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투니버스에서 2004년에 방영한 달빛천사입니다. 투니버스에서 나루토, 이누야샤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죠. 당시 많은 여자아이들의 장래희망을 가수로 만든 원인이 이 달빛천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달빛천사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 애니라는 점 때문에 가수에게 더빙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발연기의 향연으로 애니 자체가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성우 이용신님의 수준급 노래 실력으로 작품을 하드 캐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참고로 듣고 계신 달빛천사의 오프닝 곡은 한국에서 자체 제작했다고 하는군요. 달빛천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투니버스에서 여러 번 재방영했지만 그럼 그렇지 2번이나 중도 종영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2005년이 되어서야 저는 달빛천사의 마지막 화를 보게 되었고 눈물, 콧물 다 쏟았던 기억이 나네요. 달빛천사는 제가 본 마지막 마법소녀물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이슈가 되었던 모에라는 문화가 마법소녀물과 일상물을 중심으로 서서히 뚜렷해져 갔습니다. 이는 사실 카드캐터 체리에서도 조금씩 조짐을 보였죠. 현실적이지 않은 성격을 띠는 캐릭터가 늘어났고 개그를 강조하기 위해 현실에서 보기 힘든 자기적인 개그를 선보이며 중심 이야기는 흐려지고 인물들끼리 노닥거리는 것이 주가 되는 일상물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애매모호한 모에는 일본식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한 가지 틀로서 자리잡게 되었고 모해성에 치중할 수 없는 작품은 경쟁력이 떨어지기까지 하여 장르가 전혀 다르면서도 마법소녀물인 형식이나 캐릭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전통 마법소녀물은 몰락하였고 그 클리셰들은 모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은 마법소녀물은 모해 요소 가득한 작품이 중심이라는 건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이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때문에 마법소녀물은 날이 갈수록 매니악한 장르가 되고 있습니다. 애니계에선 이제 마법소녀물과 모해물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는군요. 한국을 기준으로 마법소녀물은 더 이상 지상파 채널에서는 볼 수 없으며 소수의 작품들은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했었고 2018년 6월 현재 전설의 마법 쿠르쿠르 리메이크 작품과 8월 중순에 방영 예정인 카드캐터 체리, 클리어 카드를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애니뿐만 아니라 만화책조차도 미정발인 작품이 많다고 하네요. 미정발인 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마법소녀물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 작품을 알기 쉽지 않고 그들만의 장르이자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끝. 뜬금없지만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마법소녀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보던 애니를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해당 애니의 오프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을 보면 그 시대에 만화를 볼 수 있던 세대라서 다행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자주 볼 수 있죠. 추억 보정이 다소 들어간 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말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 가치를 많은 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의도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애니의 장르에 대해 다룬다면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총총